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드디어 우리가 진짜 마지막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간이잖아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노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한중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영토 갈등 사례는 어떤 게 있고 또 역사 갈등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토 갈등이에요. 자, 지금 네 군데가 이제 주요 분쟁 지역, 갈등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첫 번째 있죠? 이 지역이 바로 쿠릴 열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누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원래 일본이랑 그다음에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이 지역을 원래 일본 땅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잖아요. 러시아 그다음에 소련인데 그 소련이 이 지역을 차지를 하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여기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여러 섬들 있죠.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청일전쟁 배웠던 거 기억나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이 지역을 영유하게 돼요. 근데 원래는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이제 돌려달라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센카쿠 열도에서 또 이게 중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역은 시사군도, 네 번째 지역은 난사군도인데 여기는 약간 동남아시아 쪽이라서 한국사 시간에는 크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 갈등이에요. 자, 역사 갈등 한번 볼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 갈등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사를 계속 왜곡을 하려고 해요. 분명히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화한다거나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부정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기도 하죠. 또 역사 교과서를 또 왜곡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대두되기도 해요.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참고로 야스쿠니 신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동작구에는 현충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과거에 러일 전쟁 때부터 일본 그 침략 전쟁 시기죠. 2차 세계 대전까지 그때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이 많이 안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총리가 이곳을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을 안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징병, 징용, 이른바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계속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도 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북공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의 역사 연구, 이거를 네 글자로 동북공정이라고 중국이 부르는데 동북 지역, 중국의 동북 지역,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고조선도 있었고요. 고구려도 있었고 부여 발해가 있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현재 중국 땅이잖아요. 이 지역, 현재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왕조는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동북공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던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가 다 빠져야 돼요. 다 세계사로 넘어가야 돼요. 아, 공부할 분량이 줄어서 좋다고요? 에이, 그거는 너무 얕은 생각이고요. 역사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늘 이렇게 으르렁대고 갈등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 맨 마지막 장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이 또 한중일이 서로 협력했던 또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한국사 공부를 모두 마쳤네요. 할만했나요? 좀 어려웠다고요? 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역사 공부는 외우는 순간 망합니다. 절대로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하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특히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익숙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쉬운 시험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